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저도 결단할 때 결단하겠습니다. 다시 총장회원 조직을 위해서 결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닐까. 본인이 총장을 계속 하느냐 마느냐 하는 건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 천 장관이 무슨 미사 여부 교원 영색을 하더라도 국민들은 알고 있어요. 정당한 저의 수사지에 대해서 색깔론 같은 구시대적인 지금 비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큰 이슈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겨냥해서 결단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최후 통첩 발언을 한 지 하루 만에 오늘 추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했습니다. 헌정사상 검찰총장에게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건 15년 만의 일입니다. 지휘권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계신 건가요? 때로는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느낍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께서 개입을 할 상황까지도 지금 가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책임지고 또 지휘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저도 결단할 때 결단하겠습니다. 좀 시동을 걸어볼까요? 김태현 변호사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 아직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보니까 뭐 크게는 검찰청법 8조 규정이라는데 수사 결과만 보고받고 이거 개입하지 말고 나중에 그러니까 심의위, 준비위 같은 중단해라 뭐 이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수사자문단을 이제 대검 산하에 윤석열 총장이 꾸리겠다고 했는데 그거 하지 마라. 예. 라는 게 이제 수사지휘의 내용입니다. 이제 수사지휘가 뭐냐라고 뭐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법무부 장관이 그 밑에 검찰청에 있는 것도 지휘하는 게 뭐가 문제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검찰청법 보시면 자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다입니다.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무슨 얘기냐면 수사권은 검사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청입니다. 검사 하나하나가 독립된 국가기관이에요. 관청이에요. 그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들의 장이 검찰총장입니다. 검찰총장은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검사의 모든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라는 거는 굉장히 좀 독립성을 어느 정도 보장해줘야 된다. 물론 뭐 법원 정도의 독립성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독립성은 보장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모든 수사에 대해서 감나라 대추나라 이렇게 되면 이 검찰 수사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 지켜지겠습니까? 안 지켜지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청법에서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은 오직 검찰총장만을 지휘하고 개개 검사에 대해서 일일이 지시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놓은 거고 저 검찰청법 8조의 의미는 웬만하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했던 게 15년 전에 청정배 당시 장관이 김종필 총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인 강정호 교수를 영장 치지 마라 이렇게 했던 것이거든요. 그 이후에 15년 동안 검찰 내에서 의견 충돌 없었겠습니까?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최근 오늘 한 게 처음이 아니죠. 얼마 전에도 뭐 또 저 한명숙 전 총리 재심 사건 참고인 조사를 뭐 어디서 하냐 이거 가지고 한번 수사지휘권 행사했지 않습니까? 15년 만에 두 번. 한 보름 간격으로 한 보름도 안 되는 간격으로 한 두 번을 행사를 한 거죠. 김경진 의원님, 뭐 이거야말로 진짜 윤 총장 나가라는 거 아니냐, 뭐 신물총장 만든 거 아니냐라고 하면 했는데 조금 전에 들어온 걸 보니까 윤 총장이 일단 이 수사 중단, 수사자문단 심의 중단하는 걸 받아들였어요. 예. 그 나가라고 하는 시그널은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관께서 명시적인 언어로 그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법사위원장 말이라든지 김종민 의원 얘기라든지 또 서른 의원 말씀이라든지 두루두루 나오고 있는 말들의 맥락과 흐름을 종합해 보면 나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집권 여당의 뜻인 것 같고 그게 청와대에서 별 얘기 안 나오는 거 보면 대통령의 뜻도 거기에 실려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저거예요.
윤석열 총장이 만만치 않은 분이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때 고검으로 쫓겨갔지 않습니까 보면 예, 수사청장은 예. 근데 고검에서 3년 몇 개월을 버텼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윤석열 총장의 이 유전적 기질과 특질로 본다면 예. 나가라고 하는 것은 당신들 자유고 나는 대통령이 나가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2년 임기 채우겠다. 그리고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다 하고 검찰총장 임기 마치겠다. 그게 아마 윤석열 총장의 머릿속의 생각일 겁니다. 그래서 김 의원님, 저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일단 지휘권을 일단 수용한 거, 자문단 열리지 않겠다. 예. 이렇게 지금 암중모색을 꾀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는 어쨌든 형식상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권한이 있고 형식적으로 권한이 있는 합법적인 명령을 내리니까 나는 합법적이니까 받겠다. 하지만 다른 부분 역할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나로서는 총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읽힙니다. 이해가 됐어요. 앞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은 15년 만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럼 2005년 상황은 어땠는지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천 장관이 무슨 미사 여구 교원 영색을 하더라도 국민들은 알고 있어요. 이번에 천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 지금 장 의원님께서 무슨 덕심술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장윤석 의원께서는 정당한 저의 수사 지휘에 대해서 색깔론 같은 그런 등등의 구시대적인 지금 비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을 때 장혜지 평론가님, 김종빈 검찰총장은 바로 자진 사퇴했었잖아요. 네, 이게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면서 이 수사 지휘 자체는 받아들이되 사퇴했습니다. 그 이전부터 사실 천정배 당시 장관과 김종빈 당시 총장 사이에서도 검찰의 독립성을 놓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는데요. 예. 그런데 이 15년 후에 벌어진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이번 수사 지휘권 발동과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천 장관 같은 경우는 이 수사에서 검찰총장이 손을 떼라고 한 게 아닙니다. 다만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지키라. 그러니까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수사 과정에 있어서 한 단계의 수사 지휘를 하는 것인데 지금 추미애 장관의 이 수사 지휘권 발동된 것을 보게 되면 네. 완전히 검찰총장이 손을 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이 대검은 물론이고 윤석열 총장에게도 수사 과정에서 일체 보고하지 말고 결과만 알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과정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 전체에서 검찰총장이 일선 검사들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 작태를 박탈해버린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15년 전 천정배 장관의 수사 지휘권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수준의 수사 지휘권이 검찰총장에게 행해진 것이고요. 이번에 추장관 건이요. 그렇죠. 그리고 검찰 역사상 검찰총장의 일선 검사에 대한 지휘 자체를 완전히 막아버린 수사 지휘권 발동은 이번이 최초이기 때문에 유례없는 지휘권 발동이라는 측면에서 윤석열 총장과 대검에서도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고심이 상당히 깊을 것 같습니다. 15년 전 지휘권 발동보다 더 강도는 셌지만 당시 결과와는 달리 일단 윤 총장은 지금 자진 사퇴 카드를 꺼내진 않았습니다. 이도훈 의원님. 네. 임기 2년이고 지금 딱 1년 지났어요, 방금. 그러면 임기 보장하는 건 중립성, 독립성 때문인데 오늘 거의 이제 일선 검사들도 매우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다.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라는 얘기하면서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반기를 들었단 말이죠. 반기를 들었다기보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 같아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한번 읽어보니까 추 장관도 그렇고 윤 총장도 그렇고 새겨들을 말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 정의도 청주지검 부장검사가 올린 글을 보면은 윤 총장이 자문단에 넘긴 것 자체도 물론 거기에 한번 좀 따져볼 점이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역시 좀 따져볼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자문단에 넘기지 못하게 한다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 일부의 수사에 대해서도 조금 좀 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예. 또 하나는 박철원 부산 고검 검사 얘기는 수사 지휘권은 검찰청법 8조에 따라서 추 장관이 분명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까 우리 김 앵커가 지적했던 중립성과 독립성에 따라야 될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휘는 따라야 되지만 만약에 그것이 온당하지 않은 지휘라면은 어느 공무원이든 따르지 않을 또 권리는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올바른 수사 지휘였는지 이 점은 좀 따져보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추 장관, 윤 총장 두 분이 잘 생각해보기 바라고 윤 총장이 지금 뭐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입장이 곤란하거나 해서 뭐 그만두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검찰 쪽 얘기를 들어보면 윤 총장은 팔 잘리고 다리 잘리고 몸뚱아리만 남아도 그것만 갖고도 기어가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저 상황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 의원님과 이도원 의원님 절대 뭐 잦은 사태는 없을 것 같다는 뭐 DNA까지 아까 하셨잖아요. 김 변호사님. 네. 수사자문단이 근데 오늘 한 보도에 따르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과거에는 이랬는데 요즘은 달랐다. 뭐 내로남불 의혹까지 있는데 어떤 얘기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뭐 이성윤 장관도 그렇고 이제 추미애 장관도 마찬가지인데 이성윤 지검장입니다. 이성윤 지검장 얘기부터 해드릴게요. 당시에 이제 작년이니까 손혜원 전 의원 당시에는 이제 의원이었습니다. 예. 당시 손혜원 의원에 붙인 독립유공자 선정 특혜 의혹 같은 것들. 2019년 작년 1월이죠. 당시에 한국당이 고발을 했었고 소위 말하는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이니까. 자, 서울 남부지검이 이제 영장을 청구하겠다라고 보고하니까 당시에 대검 반부패부장이었던 이성윤 검사장이 대검이 있었으니까요. 전문 수사자문단을 소집해서 불기소를 권고를 했고 그래서 7월에 남부지검에서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결국 일선 수사팀의 의견이 대검에 있는 어떤 대검의 수사자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뒤집어진 거거든요. 저렇게 쓴 거잖아요. 근데 지금도 일선에서는 뭐 기소를 하겠다. 그 다음에 영장을 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예. 그런데 대검에서 수사자문단을 지금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중앙지검장에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가 다른 거죠? 하나 의문이 있고. 추미애 장관 얘기는 뭐냐면 이제 추미애 장관이 올해 1월 취임하면서 이거 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각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냈어요. 대검 수사자문단, 또 수사심의위원회 이런 거 있는 제도 좋은 제도니까 적극 활용하라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예. 활용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근데 하지 말랍니다. 왜죠? 이런 의문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어제 법사위에 출석을 해서요. 아들과 관련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에 대해서는 불편한 심기를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저는 공인이니까 참겠습니다만 저의 아이 같은 경우는 군 복무를 하루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다 복무를 한 아이고요. 아이는 굉장히 사실은 많이 화가 나고 사실 굉장히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건드리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글쎄요. 제가 그렇게 느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김경진 의원 저것도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자칫 일각에서는 뭐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비칠 수 있다 뭐라는 지적도 나오거든요. 동의를 하십니까? 그렇죠. 저 설명을 자세히 하는 것 오히려 차라리 저런 사건이면 예. 첫째는 차라리 그냥 특검을 해달라. 아하. 공정하게 야당이 추천하는 법조인으로 해서 특검을 해달라면 제일 공정하겠죠. 아들 뭐 휴가 미복귀 논란 관련해서.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 이번에 지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특임검사 해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차라리 이 사건 최종 결과만 독립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특임검사를 지명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가장 깨끗하고 정확한 지신이겠죠. 근데 뭐라고 설명을 하시지 않습니까, 보면. 그리고 이거는 검찰하고 또 유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부적절하죠. 그동안 아주 잠깐 숨고르기를 했던 더불어민주당도 다시 윤석열 총장 압박에 나선 것 같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이 오늘 포문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지금까지 국회에 답변해온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신과 원칙을 지켜나간다면 자신이 충성해온 조직을 위해서 결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총장의 거치는 장관이 해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총장을 계속 하느냐 마느냐 하는 건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 검찰총장의 임무라고 하는 게 이 정권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너무 정치적으로 지금 비화되고 있거나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반성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추 장관은 어제 결단, 오늘은 수사지휘권 발동. 여권에서는 검찰총장의 임무가 정권과 싸우는 것이냐. 김정민 의원의 이런 발언. 이제 정말 총공세로 나선 것 같은데요. 하나만 먼저 짚고 넘어가면 지금 검찰총장이 정권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정권과 정치인들이 검찰총장에게 싸움을 거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김종민 의원이 선후관계가 모호한 그런 발언을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이해찬 대표가 윤석열 총장 거취에 대해서 함구령 내렸습니다. 저도 뉴스탑10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윤미향 의원이나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함구령은 민주당 의원들이 참 잘 들어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 거취에 대한 함구령은 전혀 듣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이해찬 대표의 최측근인 윤호중 사무총장, 법사위 위원장이 됐죠. 이 윤호중 의원마저도 이해찬 대표의 함구령을 안 듣는다는 것은 이제는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무리가 아닐 것 같습니다. 말은 함구령을 내렸지만 사실 이해찬 대표도 자당의 의원들이나 여러 정치인들이 윤석열 총장 때리게 하는 것 묵시적으로 동의해 주는 것이 아니냐. 그게 아니고 대표 차원에서 이해찬 대표가 역대의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계열의 모든 당대표 중에 아마 권위가 가장 강력한 당대표 중 하나일 텐데 정말 이해찬 대표가 함구령을 진지하게 내렸다면 이럴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거슬러 올라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반부패 회의할 때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 같이 만난 자리에서 협력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말 나오자마자 추미애 장관이 기다렸다는데 매일같이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지휘권 발동하고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겉으로 볼 때는 이해찬 대표든 문재인 대통령이든 윤 총장에 대해서 직접 공격하는 것은 자제하고 있지만 그 대신에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나 추미애 장관을 통해서 대신 공격하는 것은 사실상 암묵적으로 묵인하고 동조하는 것이다. 그게 아니고서는 이렇게까지 집단적으로 윤석열 총장 때리기에 범여권이 나설 수는 없다고 봅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윤 총장 관련해서 좀 흥미로운 발언 하나가 나왔는데요.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발언입니다. 이 전두환이 하던 국보위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이게 국정농단, 사법농단이 절차 어긋나서 그 대통령이 최순실한테 대법원장이 또 자기 측근 판사한테 이 시켜갖고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뭐가 다릅니까 이게? 직함 생략하고요. 전두환, 최순실 두 인물 얘기까지 윤석열 총장 얘기하다가 거론이 된대요. 뭐 언뜻 듣고 좀 자세히 보려고 해도 이게 무슨 연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여당의 태도가 좀 과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그렇고 최근에 법사위를 자주 열지 않습니까? 최근에 보면은 법사위가 대부분은 윤 총장을 공격하기 위한 질문을 의원들이 던지면은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호응해서 답변하는 식으로 계속 윤 총장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지 않습니까? 뭐 물론 이제 야당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더 부각될 수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 경제나 안보 면에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그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마치 윤 총장의 거취 문제가 국정의 모든 것인 것처럼 만약에 법사위를 중심으로 여당에 이렇게 몰아붙이기를 한다면은 국민들 보기에 굉장히 좀 민망하고 걱정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는요, 조영 원내대표가 윤 총장 엄호에 나섰습니다. 추 장관 탄핵 소추를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수사 지휘를 합시고 하는 추미애 장관의 은사와 행태가 너무 도를 넘었습니다. 저는 정권의 광기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21세기 대한민국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모습이 맞습니까? 추미애 장관 이런 행태를 대통령께서 지켜만 보고 아무런 언급이 없으시다면 묵인하고 오히려 부추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횡포다, 아나무인이다. 그래서 탄핵 소추안 발의 카드를 지금 통합당이 꺼내 들려고 하는데 통합당이 지금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탄핵 소추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일단 탄핵 소추하는 것도 사실은 우스워요. 저게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어쨌든 법에 근거가 있는 권한 행사이기 때문에 뭐가 잘못됐다고 할 수도 없어요. 전체적인 맥락이나 흐름이 지금 과도하고 언어적 표현이 거칠어서 장관으로서 품격이 없다는 거지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 큰 틀의 맥락 속에서 보면 이미 민주당이나 사실은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검찰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성준 중앙지검장이 왜 저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정권의 의중을 읽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거든요. 정권이 가지고 있는 개별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통해서 사실은 검찰 조직은 완벽하게 장악이 돼 있고 다만 윤석열 총장과 또 일부 조금 독특한 검사들 인사권을 특별히 의식을 안 하는 검사들만이 사실은 윤석열 총장 주변에 몰려있는 상황들인데 그걸 참지 못하고 이걸 검찰을 완벽하게 내 편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정도의 생각까지 지금 이게 장관이나 또 집권 여당에서 하고 있다면 사실은 너무 많이 나가는 겁니다. 추 장관과 집권 여당의 협공에 지금 고립무원 신세에 처한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벼랑 끝에 선 윤 총장의 고심도 이제는 정말 깊어질 것 같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분들 많이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고 여러 가지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적은 아닌 것 같고 차차 지켜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뭐 벌써 식물총장 얘기까지 나오고 두 분은 뭐 윤 총장 절대 물러날 것 같다고 하지 않으셨지만 김태현 변호사님. 근데 이제 정기 인사를 앞두고 또 윤 총장 흔들기가 또 한 번 시작되면 그땐 윤 총장도 견딜 수 없을 것이다라는 반응도 있거든요. 근데 뭐 이미 소위 말해서 윤 총장의 측근이나 수족이나 사람들이 다 잘려나갔습니다. 뭐 여러 검사장들 지방 좌천됐고요. 뭐 한동훈 검사장 마찬가지고 배성재 중앙지검장 검사장 마찬가지 다 좌천이 됐습니다. 지금 사실은 대검의 이제 참모들 중에서 소위 말해서 윤 총장의 직계라고 불릴 수 있는 검사장이 몇 명이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검사들 고위 검사들을 무슨 뭐 정치 팝을 나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소위 예전의 검사장들을 소위 한동훈 검사장을 비롯한 여러 이제 참모들과 같이 일했던 거에 비하면 지금 대검하에서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 거의 섬같이 고립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상황에서 뭐 인사로 해서 나머지 뭐 측근들을 더 정리한다. 여기서 뭐 더 정리한들 뭐 어차피 몇 명 남아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로 내 쓸쓸의 참모가 10명이었으면 9명은 이미 정리되고 지금 거의 한두 명 남은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한두 명 뭐 더 정리된다고 해서 더 식물되고 말 것도 없습니다. 뭐 인사에서 지금 더 윤석열 총장을 고립시킨다 하더라도. 그래서 아마 윤석열 총장은 끝까지는 버틸 것 같고 문제는 오늘 글쎄 모르겠어요. 이제 수사 권고를 안 하겠다라는 게, 죄송합니다. 수사 자문단을 하지 않겠다는 게 일단 일시 중지, 그러니까 퍼즈인지 완전히 스탑, 그러니까 기부합하는 건지 그거는 아직까지 대검 측의 정확한 반응 아직까지 나오진 않거든요. 윤석열 총장의 멈춤인지 포기인지. 그렇죠. 일단 내일은 안 한다는 건데 일단 내일은 안 하고 뭐 방식을 바꾸든 예를 들면 보강을 하든 다시 시도할 건지 아니면 완전 포기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얘기는 나오진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수사 자문단을 통한 갈등이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직 불신 남아있다고 봅니다, 저는. 수사지휘권 발동됐습니다. 최고 수준의 압박을 받고 있는 윤석열 총장 얘기 오늘 핵심 이슈로 짚어봤습니다.